자장 책 ASMR. 이 책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이란 책인데요. 제가 책을 고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첫째는 그냥 책을 보다가 어떤 제목이나 내용에 꽂혀서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뭔가 뭘 배우고 싶다, 내 부족한 뭔가를 채우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책들을 찾아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어요. 이게 2017년에 구매했던 책인데, 그때 당시에 뭔가 되게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이 너무 버겁고 또 하기 싫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창에 하기 싫은 일이라고 쳤는데 딱 그때 마침 발견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사실 뭐 책 자체는 100점짜리 책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1장을 한번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2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구체적인 6단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고 미룬다. 미루는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염원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미루는 습관을 변화시키기란 왜 이토록 힘이 들까? 최근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고 한다. 우리는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여기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을 덜 느끼고 자꾸 미루게 된다. 하지만 이런저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느낌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하고 싶은 일일수록 더 그렇다. 결과가 내 성에 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대학 때부터,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무엇을 할까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했다. 유학에서부터 관세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을 고려해봤다. 대부분 시험을 치르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완벽히 알려고 했다. 합격 수기, 공부 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저렴하게 좋은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을 찾느라 진을 뺐다. 공부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얼마 후 꿈꾸던 일에 대한 의지는 흐지부지 사라졌고, 또다시 다른 일에 관심을 두곤 했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어떤 일을 할 준비가 완벽히 됐다는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꾸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물어보며 동의를 구한다. 이 아이디어 어때? 괜찮아? 성공할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어떨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신도 자신감도 없으니 누군가가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어서 시작해봐. 라고 출발 신호를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불안장애를 연구하는 뉴질랜드 임상심리학자 보이어스 박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간단한 일이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일 자체보다 더 머리 아프고 어렵다. 그걸 생각하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욕이 꺾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냥 용기를 내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언뜻 용기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여긴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면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용기가 왜 필요하겠는가? 용기란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버려둔 채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자세다.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작뿐이다. 실패 대안을 마련하고 어쩌고 아무리 해도 시작하지 않는 한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에게도 두려움이 있다.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흰 종이를 볼 때 생기는 감정이다. 첫 단어를 쓰거나 또는 첫 획을 긋는 데는 늘 용기가 필요하다. 흰 종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능숙함이나 노련함은 어찌 보면 그 시작을 얼마나 거리낌 없이 하느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시작하기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사정이 어떻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밥이 아니라 죽이 돼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 처음엔 안 되는 게 맞다. 처음엔 실패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사라진다. 라이트 형제처럼 실패를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단언컨대 처음 겁먹었던 것만큼 힘들지 않다. 시작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언제나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시작을 미루면서 기다려도 시작하지 않는 한 불안과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왜 자꾸만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걸까? 첫째,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둘째, 두려움 때문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까봐 지레 겁을 집어먹는 것이다. 우선 잘하려는 마음이 왜 욕심일까? 잘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주저하게 되는 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비해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욕심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내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다. 내 실력이나 노력이 조금 부족해도 결과는 그보다 좋길 바라는 마음이 욕심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자연히 긴장하게 된다. 실력과 욕심 사이 그 간극만큼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 시작을 미루게 만든다. 사실 준비가 덜 됐다는 건 핑계다. 완벽한 준비를 하자면 끝이 없다. 또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접지 않으면 실력이 아무리 쌓여도 기대치 역시 그만큼 높아져서 언제나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가 오겠는가?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확실성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대신 행운을 숨겨두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던가? 행운을 잡으려면 새로운 것, 텅 빈 것, 불확실성에 뛰어들어야 한다. 로체스터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에드워드 L. 대시는 마음의 작동법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사람이 같은 관리자 밑에서 같은 일을 해도 각자 받아들이는 경험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대한 기대와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익히려고 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상사에게 긍정적 반응을 유도한다. 반면 상사의 조언을 비난으로 여기고 요구를 명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런 태도는 상사에게서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대시 교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불리한 조건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적극적 태도를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불평할지언정 그냥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편하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그 불편하고 싫은 일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꿈이란 가장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 하기 싫은 99가지를 하는 것.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나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해서 달아나기 바빴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하기 싫었지만 도망갈 수 없으니 억지로 참았다. 직장 다닐 때는 복사나 차 대접, 선물 포장 같은 허드렛 일이 하기 싫어서 아예 업무를 바꿨다. 정책 업무가 좋아서라기보다 업무를 바꿈으로써 하기 싫은 일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다. 행사가 있거나 밤샘 시위 같은 비상사태가 생길 때는 잡일이나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눈치를 보면서 바짝 엎드려 있었다. 돌아보니 삶을 사는 내 태도가 보였다. 여태 내 인생은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또는 만날까봐 도망 다니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몰랐으니 딱히 좋아하는 일을 쫓아다니지도 않았다. 그저 싫은 일에 더 주의를 두면서 피하기만 했다. 진학하고 나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어디서든 누가 싫은 일을 시킬까봐 조마조마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마지못해 억지로 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혼자서 무슨 일을 결심했다가도 하기 싫어지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나 자신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만뒀다. 특히 싫은 사람과 잘 지낼 줄 아는 힘은 매우 중요하다. 크게 3가지 면에서다. 첫째, 인간관계가 성공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데 전문성이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얘기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실무에서 벗어나 조직을 관리한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누구나 한다. 그것을 두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은 마음에 맞건 맞지 않건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상대를 대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그 대상이 상사일 때다. 부하 직원은 싫어도 짜증이 좀 날 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게 기회를 줬거나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경우 내가 싫어했던 상사 2명이 실은 내게 은인이었다. 그들이 나를 채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과 잘 지냈다면 그들은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하기 싫은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림 형제의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보자. 잃어버린 공을 개구리가 찾아주자 공주는 입장을 바꾼다. 항상 개구리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어긴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공주는 할 수 없이 개구리와 함께 지낸다.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하는 우리 처지와 다를 게 없다. 싫은 사람에 대한 느낌은 마치 징그러운 개구리와 비슷하지 않던가? 개구리가 침대로 올라오자 공주는 개구리를 집어던진다. 그동안에는 개구리를 피하면서 수동적으로만 반응했는데 이번에는 혐오스럽고 싫은 개구리를 손으로 집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싫은 일이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극복하는 모습이다.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은 하기 싫은 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다. 따라서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도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